그러면 식신이 예를 들어서 재성을 만난다. 그러면 식신의 행동력과 식신의 기술과 재주와 식신의 표현력으로 재를 이룬다. 식신 생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식신이 관을 받다. 식신의 관을 받다. 그러면 관이라는 거는 일단 직장이라든지 뭐 회사 울타리 내에서 뭐 어떤 조직 체계 안에서의 식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신이 정관을 볼 때는 서로 잘 이용하는 개념이 된다. 정관도 이 사람의 식신을 이용하는 거고 식신 입장에서도 정관을 잘 이용하는 개념이 된다. 그런데 식신이 편관을 받다 그러면은 식신 제살형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성격을 이룰 때는 뭔가 더 메인이 돼야 되는 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오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없을 수가 없겠죠.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식신격의 재용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식신격의 관용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식신격의 인성을 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식신격의 인용이다 라면은 어떤 인성의 지식, 자격, 어떤 문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인성이라는 건 일간이 흡수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서 식신을 쓰게 되는 거죠. 식신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설명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가능하죠. 이러한 자격증,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아서 식신으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설명해서 뭐 연결을 시켜준다라든지 그렇게 재를 용하냐, 관을 용하냐, 뭐 인을 용하냐 이렇게 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생주해 줄 때 그 격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식신만 한 것이 아니라 상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재성도 그러면은 재성이 격을 이뤘을 때 그걸 재격이라 그런다고 했죠. 그러면 그 재격이 관을 봤을 때 재격이 식신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다시 다 구분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격을 이루는 성격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나세요 이제? 네. 질문 안 해도 돼요? 네? 질문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러면 식신격이 만약에 월지에 있을 때 그 위에 그 이루는 그 천간에 만약에 재성을 봤다. 그러면 식신 일지에 있는 거를 그 위에 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지로 보는 거예요? 지지가 있으면 제 말이 혹시 격이라는 거는 월지가 투관을 해서 보여지면은 격을 이루는 건데 월지가 투관을 안 하고 왕지로 존재해도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재성을 만나고 관을 만날 때 천간으로 만나야 되는지 지지로 만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기 용을 볼 때 용을 볼 때 어떤 식으로 1차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일단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게 사회궁이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로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관인데 관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이게 재야. 그러면 재용이 되는 거예요. 관격에. 정관격에. 왜냐면 월지가 투관한 걸 무조건 격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성용신이 되는 거죠. 재생관을 하니까. 투관을 안 하고 위에 밑에 있을 때는요? 여기만 있을 때는 이게 왕지일 때는 격으로 잡아준다. 격으로 잡아준 옆에 거 보는 거예요. 지지 옆에 거? 지지 옆에 거? 요거? 연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지로? 이게 만약에 합의 구성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해수인데 여기 묘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걸 격으로 봐도 돼요. 격이 아니고 격에 쓰임 받는 쓰임 받는. 제가 연지에 있으면 여기서 이 경우에서? 그러니까 간은 투관한 건 투관한데 투관한 거고 제가 연지에 있어도 재생관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용으로 재생관을 하는데 여기에 있으면 힘이 조금 없죠. 그러면 그 위에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이게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 요렇게 돼 있으면 번호를 굳이 매기자면 이 격에서는 여기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뭐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간이라는 거는 격과 무관해도 월간은 마치 격처럼 써요. 재성이 지지에 힘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걸 쓰려고 해. 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응. 쓸 수 있면은 또 다른 이거 화가 들어오면 쓸 수 있어. 아니 저희 아니 농담이고 하여튼 여기에 이 월간에 있는 글자를 일단 일간 입장에서는 사회분의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거니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격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족할 때는 이게 힘이 좋아질 때 만족을 하겠죠. 지지에서 뭐 이게 경금인데 만약에 이게 지지에서 그 운에서 뭐 신금 같은 게 들어왔어. 뭐 무신 배운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힘을 딱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족을 하겠죠. 만약에 얘가 을목이야. 그러면 경금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무신 대운이 딱 왔다 그러면 이 딱 신금하고 경금하고 만나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격처럼 딱 되는 거예요. 정관격처럼. 그러면은 뭐 공무원이나 직장생활 하거나 이럴 때 전혀 뭐 걸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운하고도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성격하고 파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다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파격이 많거든요. 그러면 파격은 그냥 파격대로 잘 살아요. 왜냐하면 운에 의해서 받쳐주니까. 그리고 합격이 됐다고 해서 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그 격처럼 그냥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변동은 있겠죠. 직장 생활을 내가 20년을 했는데 그때는 뭐 대운이 뭐 이렇게 받쳐주는 운으로 들어왔었어. 그러면 그게 끝날 무렵에는 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자영업 쪽으로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운을 꼭 봐야 되는 거구나. 네, 운과 버무러지는 거죠. 정갈이 저기 격이 나타났을 때는 그 옆에 걸 보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다 봐야 돼요, 사실은. 다 봐야 되고. 첫 번째로 봐야 될 1순위가 옆에 거. 이거. 옆에 거.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격을 얘기할 때는 이걸 격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인성이다 그러면 내가 인수격처럼 쓰려고 하고요. 여기가 관이다 그러면 내가 정관격처럼 쓰려고 한다니까요. 이거를 사회군이다 보니까. 그런데 격이라는 거는 월지에서 투관을 해야 제대로 격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아무 힘이 없이 둥둥 떠있다 그러면은 이 명이 사회적으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운에서 특히 대운 같은 데서 이 글자를 받쳐줄 수 있는 근이 되는 글자가 들어와줄 때 발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간목이 나한테 격처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민정 같은 때 확 힘을 받잖아요. 이제 의문이 풀리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격도 했고 간격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인수격은 사실 정인격, 편인격, 인성격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인성격을 인수격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이제 이 인수격을 높이 평가했었다. 정관격이랑 인수격을 사실은 제일 높이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벼슬하는 사회였잖아요. 옛날에 뭐 장사하는 거나 뭐 지금 얘기하는 자영업을 알아주기나 했겠냐고요. 그때는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인수격과 정관격 이런 거를 관격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격이라는 뭐냐? 인수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거, 자격증, 공부 이런 걸로 격을 이뤘다는 거는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가 격인데 어렸을 때 이제 뭐 엄마가 보러 오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운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인수격인데 그거는 뭐냐면 인성이 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운에서 재가 들어왔어. 그러면 대운에서 재가 들어오면 재극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성이 극을 받았어요. 그 공부가 안 돼. 왜? 자꾸 딴 생각이 나. 노는 생각. 재라는 건 노는 거. 또는 뭐 남자다 그러면은 남학생이다 그러면 여자 생각, 돈 생각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가 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격인데 어려서 이렇게 재 대운으로 흐르면 공부에 지장이 확실히 있어요. 이건 제가 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파악을 했던 면인데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인성을 격으로 써야 되는데 좀 불리하죠. 그래도 하라 그래야 돼. 그래도 무조건 학위는 맞춰야 된다. 학위는 따야 된다. 왜냐면은 격이 인성이면 그걸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이 어떻게 살으려고. 인성격인데. 그래서 뭐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인성격이면 이뤄야 된다. 학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뭐 아이가 막 나는 뭐 공부 안 하고 뭐 나는 유튜버로 성공할 거야 뭐 그거 시키면 돼요. 다른 이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주로 이제 비견겁제로 이루어진 명들이 그런 거를 잘 하죠.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렇게 개인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 그러니까 이게 다 타인들이잖아요. 네. 타인을 내가 다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것들 그런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유튜브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작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그 사업을 하는 그 뭐 나이나 이런 그 조건 같은 게 많이 이제 허물어져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뭐 적어도 뭐 사업을 하려면 40대는 돼야 되고 막 이런 편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20대 애들도 얼마든지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컨셉만 잘 잡으면 그런 시대니까 이제는 뭐 이런 비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자녀들 사주로 갖고 오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뭐 2개, 3개 정도 있는 거는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막 5개씩 갖고 있어요, 비법을. 좋다 나쁘다가 없네요. 없어요.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주도 그 시대에 따라 맞게 태어나더라고 아이들이. 희한하네. 네. 재관은 대부분 없어요. 옛날에 재관이 아니면 쳐주지 않은 시절에는 아예 그냥 너는 머슴이나 살아라 이런 명들이 지금 다 잘 나가는 거죠. 우리 애들도 둘 다 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관이 없으면 눈치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엄마만 다요? 엄마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이 없으면 못하니까 어머나. 관이라는 건 어쨌든 순종하는 거예요. 관에 정관격 치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정관격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니 이런 아이는 정말 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관이 없는 애들은 꼭 한마디씩 해요 선생님들이. 저는 항상 학기가 바뀌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한 중반쯤 넘어가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재주가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아이도 아니었고 이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왜 그 순수한 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참 지나면 말 안 듣는 거, 잘 듣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가서 이제 인정을 받아요. 이제 이 옛날에 이 관을 상당히 귀한 글자로 봤다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제 보면은 직업성의 변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다 어떤 개인화된 직업성으로 변질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 개인의 직업, 혼자서 하는 직업. 우리에 대해 했구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관이 없는 애들 차라리 그냥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것도 괜찮겠네요. 괜찮죠. 그죠? 네. 오히려 외국은 이미 무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외국은. 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그냥.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보냈었는데 이제 학교에 어쩌다가 늦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저는 한국에서 받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 막 5분만 늦을 것 같아도 막 날리기를 막 뛰어 올라가고 막 거의 막 진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없어요. 30분, 1시간 늦어도 당당하게 들어와서 앉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동안 애들 나눠줬다? 그때는 이제 페이퍼를 많이 나눠줬어요. 그걸 다 갖다 줘요. 우리 여기까지 했거든? 이 내용은 대충 이런 거야.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머, 쟤 안 온나? 이런 마음이 딱 처음에 들었어요. 안 온나요? 어떨 때 선생님이 그게 뭐 좋진 않겠죠? 너 왜 늦었어?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거든요. 아침 이러니까 알람이 안 울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그러고 다시 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무너졌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 있나 보다. 그게 이미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그거와 인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마치 너는 인성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젊은 선생님들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가 요즘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데 이게 막 가끔 이게 착오가 생겨갖고 안 들은 걸로 올라가 있고 선생님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전화를 안 받는데요. 얘가 이 과목을 안 들으면 제가 그 과목 선생님한테 미안하거든요. 빨리 들으라고 해주세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나도 애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요. 애 좀 혼 좀 내시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 혼내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이유가 있었을 거고 정신차고일 수도 있었을 텐데 혼내시면 안 돼요. 애들이 더 엇나가니까. 무조건 이해를 해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세대 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한 20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학년에 50대 선생님은 난리 나요. 막 혼내고 막. 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일단 이제 그 사회가 진화되면서 관이라는 게 무력해지는 그런 시대로 도래를 했다. 오히려 비겁이라든지 식상 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비겁이 많고 식상으로 돼 있다 이러면은 합력해서 표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식상이라는 건 일단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에요. 일간이 탄생시킨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식 체계가 된 거를 일간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쓰는 사람은 이미 현존하는 지식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문서로 인정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일간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일간은 나가고 싶어도 인성이 뒤에서 자꾸 끌어당겨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목이 있는데 뭐 옆에 뭐 임수 있고 뭐 자수 있고 막 이렇게 수가 왕하다. 그러면 여기 식상이 하나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럼 얘는 힘든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얘가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수생목을 하지만 목 입장에서는 인성에 잡혀있는 셈이 돼요. 그래서 화로 그래도 화가 있는 게 어디예요? 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못 나가니까 화가 없어서 막 공부를 막 15년 했대요 뭐 이런 거예요.
대학 공부를 15년 했대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식상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이다. 늘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일주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것이에요. 네. 인목 자체가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시죠? 네, 알아요. 인월이다 그러면 네. 시작이는 거고. 네. 그래서 수생목이 상당히 네. 빠르고 잘 되는 거죠. 수생목. 그러면 임수라는 거는 씨앗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다 살았던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걸 탄생시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민일주가 뭘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새로운데?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의 기운도 내년을 지나면 이민년이 와요. 그쵸? 2022년이에요. 완전 새 판 짠다 이거. 전 세계가 새 판을 짜요 이제. 정권도 좀 바뀌려나? 정권도 바뀌겠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진국의 체계가 있을 거예요. 네. 선진국 1순위 어디 다 끝났어요. 새 판 짜게 돼 있어요 이제. 중국이 되려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지. 우리나라가 급부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말 들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 다 끝나고 이민년부터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사주가 남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 애들이 태어난 애들이. 가슴이 두근거리네 정말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요. 저도 그때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응? 제 사주도 좋다 그랬거든. 이민년 때. 이민년에 모두 맨날 한 풀린다 그랬거든. 70%는 좋아요. 이민년에. 다행이다. 이상하죠? 다행이다.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저? 자, 인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식 체계화된 문서로 작성된 옛날 사람들이 이미 정리해 놓은 그런 지식을 일간이 받아들여서 체화시키는 것이 인성이에요. 인수격들의 특징은요,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수제비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 네. 정말 뭐 전국에서 뭐 이렇게 꼽히는 집이야. 그런데 거기는 뭐 할머니가 하는 아주 뭐 옛날스러운 곳이야. 그럼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는 뭐 그 유럽 가면은 막 120년 된 뭐 파스타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20년 너무 심했나? 뭐 대대로 뭐 70년 됐어요.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 막 낡아가지고 막 천장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래도 거기를 찾아가는 게 인성격들이에요.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런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인수격인 거예요. 식상들은 안 그러겠죠. 새로운데 뭐 햄버거집 뭐 이런 거 식상들은 새로운 거, 요즘 유행하는 거, 그런 거를 따르는 거라고 하는 것이 식상들이고. 정인과 편인도 구분이 돼야 되겠죠. 정인은 일단 공인된 누구로부터? 국가나 사회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인은 그 보편적인 학문을 두루두루 익히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너 서울대 가려면 국영수, 과탐, 사탐이랑 뭐 외국어 하나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인의 인수격으로 된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면허증이라든지 뭐 그쵸? 의사 면허증 예를 들어서 또는 변호사 자격증 뭐 그런 거예요. 정인 국가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정인격 중에 또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이 선생님. 인수를 격을 만들었는데 식상을 용한다. 그럼 선생님 많겠죠. 가르치는 거니까. 뭐 영어 선생님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정인이면. 그러면은 편인도 있잖아요. 편인이라는 거는 편중돼 있잖아요. 편중된 학문이다. 그래서 편인으로 쓰는 사람들은 깊이는 굉장히 있어요. 단 그거 하나만큼만. 두루두루 못해요. 두루두루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리를 편인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꽂혀야지 하거든요. 이거는 열심히 하고는 싶어. 그런데 안 꽂혔어. 그러면 시간이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는 내가 만약에 뭐 영어책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영어책의 단어를 딱 보다가 뭐 그 단어를 찾으려고 다른 책을 뭐 열었는데 거기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아 옛날에 나랑 친했던 애 사진이야. 그런데 아 얘 어디서 뭐하고 살지? 그러면서 뭐 걔와 관련된 막 자료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뭐 주소록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편인이에요. 갑자기 뭐 하나 꽂히는 거예요. 멀쩡히 공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편인들은 이 정인처럼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편인의 학문이 한의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의학과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경희대밖에. 예. 있었는데 그게 제일 유명했죠. 한 3개 정도 있었던. 네, 그러니까는 그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할아버지가 침 놓는 기술 알려줘서 했어. 그래가지고 그 막 전국의 막 유명한 한의원들은 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었어요. 공인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막 그 한의원에 용화대 막 거기서 약 지어 먹고 애 들어섰대. 그런 거예요, 편인이라는 게. 이제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편인의 학문이 좀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게임을 자격증을 주나요? 안 주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게임에 꽂혀갖고 막 밥도 안 먹고 게임하는 거, 잠도 안 자고 게임하는 거죠. 그 편인일 수 있겠죠. 그런 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야. 그게 뭐예요?라고 한 번 더 묻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 그럼 그건 편인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 깊이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편인이 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의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상담 오신 분이 편인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IT 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인수가 다른 모임들을 만났대요. 다른 오행들을 만나야만 이 격을 제대로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오행들을 만약에 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오행들이 운에서 들어오고 또는 뭐 이렇게 약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운에 의해서 힘을 받을 때 제대로 용신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통변하실 때. 그러면 정인이 식상을 만났다.
정인이라고 하지 말고 인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인성이 식상을 만났다. 그러면 정인이 식신을 만날 수 있겠고 편인이 식신을 만날 수 있겠고 정인이 상관을 만날 수 있겠고 편인이 상관을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그 정인의 특징, 상관의 특징, 뭐 편인의 특징, 식신의 특징 이거를 잘 버무려서 생각하시면은 금방 답은 나와요. 그러면 정인 식신 이거는 뭐 바른 생활이에요. 이거 그죠 그냥 바른 생활. 딱 그냥 모범 답안지 같은 삶이다. 정인 식신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정말 반듯한 선생님일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루하겠죠.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겠죠. 이분은 꾸준히 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과학 선생님인데 1반부터 뭐 3반까지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1반, 2반, 3반에 가서 내가 하는 열정과 나의 그런 매뉴얼과 나의 가르치는 능력은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딱 규격화돼서 요 얘기하고 그 다음 이 얘기하고 그 다음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식신이라는 건 성실한 거거든요. 꾸준한 거거든요. 일간이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간이 딱 나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거죠. 정인 식신. 자, 편인이 식신을 만났다. 요게 살짝 위험해요. 도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도식이 뭐냐면 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인과 식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편인 도식이에요. 도식의 의미는 뭐냐면 밥그릇을 엎는데요. 엎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밥그릇을 엎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요즘처럼 요즘식으로 만든다면 식신의 표현력을 편인이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검열이 심해지는 거예요. 식신은 행동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식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편인이 정인보다 편인은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 더 세요. 이 식신을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냐? 이렇게 되면 운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건강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아침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회사에서. 그런데 편인이 너 아직 부족하잖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을 엄청 하겠죠. 자기 검열을 하도 해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이만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반의 반도 못 미치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식이에요. 그래서 무대 공포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사랑 고백을 못했대. 10년 동안 남사친 여사친으로 살다가 도식 걸린 사주가 남자가 정말 이 여자를 좋아했으니까 10년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친구로 알고 만났겠죠. 남자는 마음속으로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사주가 프로포즈를 한 번도 못하고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식신이라는 거는 건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식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 건강과 식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편식한다라고 해도 되겠죠. 편인의 편자와 식신의 식자를 따서 편식. 딱 이래요. 우리 애가 이래요. 편식해요.
그래서 이 도식이라는 게 조금 자세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문제다. 그런데 도식이 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도식을 피해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간이 왕하면 도식되지